도쿄의 새벽 2시였습니다. 나카무라 켄지는 커피잔에 손을 뻗다가 그냥 멈췄습니다. 이미 식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언제부터 식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그 상태로 1시간째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에너지 전문 기자 20년, 사우디 아람코 현장 취재,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가스 분쟁 현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일본을 통째로 취재한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새벽 2시에 한국에서 날아온 논문 하나를 앞에 두고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 속 숫자는 딱 하나였습니다. 65.4%. 나카무라는 그 숫자를 처음 봤을 때 웃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봤을 때는 저널 이름을 확인했습니다. 어플라이드 CATALYSISB 임팩트 팩터 21.1 촉매 분야 세계 1위 저널.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세 번째 봤을 때는 초록 첫 줄을 다시 읽었습니다. 천연 해수를 정제 없이 직접 사용하여 이산화탄소로부터 메탄을 생산하는 전기화학 시스템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 세 번 다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의자를 뒤로 밀었습니다.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 도시가 에너지 때문에 얼마나 오래 다른 나라 눈치를 봐왔는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논문이 사실이라면 그 긴 역사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긴다는 것도. 나카무라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새벽 2시였지만 이건 아침까지 기다릴 수 있는 전화가 아니었습니다. 일부 마이너스 논문이 도착한 밤. 나카무라 켄지, 일본 최대 에너지 전문 매체 수석 기자, 에너지 업계 취재 경력 20년. 그가 이 논문을 처음 마주한 건 편집부 공용 메일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마감이 겹쳐 미처 확인 못하다가 퇴근 전에 한번 훑어본 게 전부였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 해수 메탄화 세계 최초 성공. 처음엔 그냥 넘겼습니다. 매일 수십 통씩 쏟아지는 보도자료. 그중 절반은 세계 최초라는 단어를 달고 옵니다. 그 절반의 절반은 실험실 수준에서 끝납니다. 나카무라는 그걸 20년 동안 봐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이상하게 짧은 메일은 열어본다. 20년간 에너지 기자를 하면서 몸에 밴 감각. 그 메일은 딱 3줄이었습니다. 서울대 박상욱 한정우 교수팀. 천연 해수로 메탄 직접 생산. 패러데이 효율 65.4%. 3줄. 나카무라는 그 3줄을 읽고 멈췄습니다. 65.4%. 그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하려면 조금 배경이 필요합니다. 전 세계가 해수 메탄화에 매달려온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미국 에너지부가 12년, 독일이 15년, 일본이 8년, 그러면서 넘지 못한 벽이 있었습니다. 바닷물 안에 있는 염소 이온. 그게 전극을 갉아먹습니다. 소금기가 반응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연구들은 전부 정제된 물을 썼습니다. 바닷물을 담수화하고 염분을 걸러내고 그 다음에 반응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도 효율이 40%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은 정제도 담수화도 하지 않은 진짜 바닷물,
소금기와 모래가 그대로 섞인 그 바닷물을 넣었는데 65.4%가 나왔다고 합니다. 24시간 동안 효율 저하 1% 미만으로 나카무라는 논문 원본을 찾았습니다. Applied Catalysis B Environment and Energy 2026년 387권 저널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나카무라의 손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학술지, 데이터 하나하나를 심사위원들이 뜯어보는 곳, 그곳에 이미 게재가 완료된 논문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초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한 줄씩 천연 해수, 정제 없음, 이산화탄소 직접 환원, 24시간 연속 가동, 효율 저하 1% 미만. 한 줄씩 내려갈 때마다 나카무라의 가슴 어딘가에서 낯선 감각이 올라왔습니다. 흥분이었습니다. 20년간 에너지 업계를 취재하면서 진짜 흥분을 느낀 게 몇 번이나 됐을까요? 미국 셰일 혁명 현장, 사우디 아람코 IPO 취재,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그 정도 사건에서나 느꼈던 감각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2시, 편집장 야마시타에게 전화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야마시타료, 편집장 경력 15년, 에너지 업계에서 과장된 발표를 수백 번 봐온 사람, 흥분하는 법이 없는 사람, 2번 울리고 받았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잠이 덜 깬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야마시타는 원래 늦게 자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짧게 말했습니다. 한국 논문 하나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일 아침 서울 갑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해수 메탄화 얘기. 나카무라는 놀랐습니다. 편집장님도 보셨습니까? 아까 메일 왔더라고. 잠깐의 간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켄지, 솔직히 말할게. 이거 3번째야. 무슨 말씀이세요? 해수에서 가스 만든다는 발표. 지난 10년 동안 3번 봤어. 다 실험실 수준에서 끝났어. 이번도 마찬가지일 거야. 나카무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번엔 다른 것 같습니다. 뭐가 달라? Applied CatalysisB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또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침묵은 달랐습니다. 야마시타가 무슨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습니다. 그 저널에 실린다는 건 전 세계 최고 심사위원들이 데이터를 검증했다는 뜻이니까요. 10초쯤 지났을까? 야마시타가 낮게 말했습니다. 일정 잡아봐.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근데 켄지, 예, 절대 흥분하지 마. 흥분한 기자가 쓴 기사는 항상 나중에 수습하기 바빠. 나카무라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습니다. 도쿄에서 서울, 가장 빠른 편, 내일 아침 7시 30분, 예매 버튼을 눌렀습니다. 흥분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직접 봐야 했습니다. 2부 -40조의 나라, 일본의 사정. 나카무라가 새벽에 전화를 하고 아침 비행기 표를 끄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는 일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본이 에너지 때문에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깊이 다른 나라 눈치를 봐왔는지 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2011년 3월이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 나카무라는 그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 사고 나흘째 되던 날 피난버스가 줄지어 지나가는 도로 한켠에서 그는 취재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원전이 멈추면 어떻게 되는지 그건 누구나 알고 있었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집니다. 그런데 나카무라가 취재하면서 알게 된 건 그보다 더 조용하고 더 오래가는 문제였습니다. 원전이 멈추면 그 빈자리를 가스로 채워야 합니다. 가스는 어디서 옵니까? 카타르, 호주, 말레이시아, 전부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전부 외국에서 사와야 합니다. 전부 그 나라들이 팔겠다고 해야 살 수 있습니다. 그해 일본의 LNG 수입량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가스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무렵 취재 현장에서 후쿠이 현의 중소기업 사장을 만났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직원 40명, 30년 된 회사. 그 사장이 나카무라에게 말했습니다. 에너지비가 2배가 됐어요. 제품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비용을 내가 다 안고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하란 건지 모르겠어요. 2년 뒤 나카무라가 다시 찾아갔을 때 공장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앞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자물쇠 하나, 30년 된 간판, 잡초가 조금 자란 주차장, 에너지 한 줄이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2022년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유럽이 먼저 흔들렸지만 일본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자급률 12%, LNG의 97.8%를 해외에서 사와야 하는 나라. 나카무라는 그 취재를 위해 에너지청 고위 관료를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공무원이었습니다. 평생 에너지 안보 분야만 다뤄온 사람이었습니다. 인터뷰가 끝날 무렵 그 사람이 녹음기를 끄고 나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에 쓰지 마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이번 겨울 넘기는 거 자신 없어요. 녹음기는 꺼져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수첩에 그 말을 적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잊지 못했습니다. 세계 3위 경제 대국, 기술 강국, 반도체, 자동차, 정밀 기계, 전 세계가 일본 제품을 쓰는 나라, 그 나라의 에너지 담당 관료가 이번 겨울 넘길 자신 없다고 말하는 것. 에너지 종속의 민낯이란 게 이런 겁니다. 겉으로는 강해 보여도 바닥을 들여다보면 남의 나라 손에 쥐어진 수도꼭지 하나에 전부가 달려있는 것. 한국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에너지 수입 의존도 93.7%, 매년 LNG 수입에만 40조 원 안팎. 나카무라는 취재 특성상 한국 에너지 시장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은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전 세계 LNG 운반선 10척 중 7척이 한국 조선소에서 나온다. 그 배는 한국이 만든다. 그런데 그 배에 실리는 가스는 한국이 못 만든다. 기사를 쓰면서 나카무라는 생각했습니다. 아이러니한 나라라고. 그런데 지금 비행기 창밖을 내려다보면서 나카무라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이제 바닷물에서 가스를 만들 수 있다면 배는 이미 세계 최고로 만들고 있는 나라가 그 배에 실을 가스까지 자기 바다에서 뽑아낼 수 있다면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나카무라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3부 서울 302동 지하 1층.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4월의 서울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도쿄보다 조금 더 건조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짐이 없었습니다. 작은 배낭 하나, 노트 2권, 녹음기, 그게 전부였습니다. 서울대까지 택시로 1시간 남짓. 나카무라는 차 안에서 논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이미 3번 읽은 논문이었지만 4번째로 처음부터 폈습니다. 연구팀은 2사람이었습니다. 박상욱 교수, 기계공학부, 한정우 교수, 재료공학부. 공동 연구를 시작한 게 2019년. 나카무라는 그 숫자를 노트에 적었습니다. 7년. 에너지 업계에서 7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연구비가 3번은 바뀌는 시간, 팀원 절반이 떠나도 이상하지 않은 시간, 좌절이 2번쯤은 와야 정상인 시간. 그 7년 동안 이 2사람은 무엇을 보고 버텼을까? 택시가 서울대 정문을 들어섰습니다. 벚꽃이 거의 다 진 캠퍼스였습니다. 꽃잎 몇 장이 바람에 날렸습니다. 302동, 회색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건물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취재 다니면서 본 연구소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도쿄대 공학부, 나고야 에너지 연구소,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번쩍거리는 유리 건물들, 입구부터 최신 장비 전시, 수백억짜리 연구동. 302동은 그런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복도를 채웠습니다. 소독약 냄새와 기계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대학 건물이었습니다. 복도 끝 문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체크무늬 셔츠, 안전고글을 목에 걸친 중년 남성, 커피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영어로 인사했습니다. 박상욱 교수님이시죠? 나카무라 켄지입니다. 도쿄에서 왔습니다. 박 교수가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오셨군요. 들어오시죠. 문이 열렸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잠깐 멈칫했습니다. 첨단 장비가 즐비한 공간을 상상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뭔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험실은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창문이 없었습니다. 지하였으니까요. 흰색 실험대 위에 유리관과 전극 장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플라스틱 통 하나. 나카무라는 그 통을 봤습니다. 뚜껑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에 뭔가 들어 있었습니다. 저게 뭡니까?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아, 저거요. 박 교수가 통 옆으로 걸어가 뚜껑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바다에서 가져온 겁니다. 나카무라는 천천히 걸어가 통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바닷물이었습니다. 정제되지 않은, 여과되지 않은 해조류 냄새가 올라오는 그냥 바닷물. 나카무라는 잠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저 물이 오늘 실험에 들어갑니다. 나카무라는 그 통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이게 42조 원짜리 쇠사슬을 흔드는 게 저거라는 겁니까? 4부-7년의 벽. 박 교수가 나카무라를 데려간 곳은 실험실 바로 위층 연구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벽 한 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종이들로 가득했습니다. 프린트된 그래프,
손으로 그린 구조도, 색바랜 메모, 포스트잇, 누렇게 바랜 것도 있고 잉크가 번진 것도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벽 앞에 섰습니다. 왼쪽 끝에 2019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오른쪽 끝까지 걸어가면 2026, 7년이 한 벽에 담겨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왼쪽 끝부터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에 시작했습니다. 저와 한정우 교수 그리고 대학원생 3명, 딱 5명이었어요. 그가 그래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8.2. 첫 번째 실험 결과입니다. 패러데이 효율 8.2%. 나카무라는 노트에 그 숫자를 적었습니다. 8.2에서 65.4까지 그 사이에 7년이 있었습니다. 박 교수가 계속 걸었습니다. 세계 다른 팀들이 30% 언저리에서 씨름할 때 우리는 그것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창피했어요.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그때 그만두고 싶지 않으셨습니까? 박 교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만두고 싶었던 게 아니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까? 박 교수가 나카무라를 봤습니다. 그만두고 싶은 건 내가 힘들다는 거고 그만둬야 하나 고민하는 건 학생들 때문입니다. 나카무라는 노트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2020년 구간에서 박 교수의 걸음이 느려졌습니다. 코로나가 터졌어요. 실험실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학생들은 집에서 시뮬레이션만 했고 저와 한 교수 둘이서만 실험실을 지켰어요. 힘드셨겠습니다. 박 교수가 조용히 웃었습니다. 힘든 건 둘째고 2년 동안 그래프가 안 올라가는 게 더 힘들었어요. 그가 2020년 구간의 그래프들을 가리켰습니다. 수평이었습니다. 2%에서 15% 사이를 오가는 선, 좀처럼 올라가지 않는 연구비 심사에서 2번 탈락했습니다. 학교 안에서도 말들이 있었어요. 해수 직접 전환은 불가능하다. 왜 저 팀은 포기를 못하냐? 나카무라는 그 말을 듣고 일본에서 본 비슷한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일본에서도 비슷한 연구를 시도한 팀들이 있었습니다. 국책 연구기관, 수십 년의 예산,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 그들도 결국 같은 벽 앞에서 멈췄습니다. 해수 직접 전환, 불순물 문제. 그 벽이 너무 두꺼워서 일본에서는 어느 순간부터 그 방향의 연구 자체를 접었습니다. 그런데 이 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박 교수가 벽 중간쯤에서 멈췄습니다. 노란 포스트잇 앞이었습니다. 손글씨로 4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가 답이다. 제가 쓴 겁니다. 나카무라는 그 포스트잇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언제 쓰셨습니까? 2021년 겨울입니다. 그날 밤이었어요. 불순물을 없애는 싸움에서 계속 지고 있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없애는 게 아니라 있어도 되는 걸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 나카무라가 받아 적었습니다. 없애는 게 아니라 있어도 되는 걸 만드는 것. 그 발상의 전환이 50년의 교과서를 바꿀 첫 줄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벽 오른쪽으로 계속 걸었습니다. 2022년 구간부터 그래프가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5%, 28%, 35%, 41%. 방향을 바꾼 게 여기서부터입니다. 한 교수가 계산화학으로
분자 단위 시뮬레이션을 수천 번 돌렸어요. 저는 실험을 반복했고요. 벽 맨 오른쪽 끝. 2026년 3월 15일.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습니다. 7명. 실험실에서 찍은 단체 사진. 모니터에 65.4라는 숫자가 보였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사진을 가까이 들여다봤습니다. 아무도 웃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고, 누군가 실험복 소매에 커피 자국이 묻어 있었고, 한 명은 눈가가 젖어 있었습니다. 이 사진이 언제 찍힌 겁니까? 새벽 4시 20분입니다. 24시간 연속 가동 테스트가 끝난 직후예요. 나카무라는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환호가 없는 성공의 순간. 그는 20년 동안 수많은 기업의 기술 발표회를 취재했습니다. 항상 환호가 있었습니다. 박수가 있었습니다. 샴페인이 있었습니다. 새벽 4시 20분 지하 1층 충혈된 눈으로 아무 말 없이 서 있는 7명. 이 사진이 더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브 마이너스 첫 번째 반전 숫자의 무게. 다음 날 아침, 나카무라는 편집장 야마시타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쿄는 아침 9시. 서울에서 나카무라가 전화를 건 건 10시였습니다. 야마시타가 받자마자 물었습니다. 어때? 나카무라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어떻다고 말해야 할까? 실험실 봤습니다. 데이터 봤습니다. 연구팀 얘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전화 너머로 야마시타가 조용해졌습니다. 나카무라가 20년 동안 일하면서 직접 와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한 게 몇 번이나 됐는지 야마시타는 알고 있었습니다. 3번이었습니다. 미국 셰일 혁명 현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 현장, 사우디 아람코 IPO 직전, 모두 역사가 된 현장들이었습니다. 야마시타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 정도야? 나카무라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적어도 제가 본 데이터는 제가 20년 동안 본 것들과 달랐습니다. 야마시타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숫자 얘기해봐. 나카무라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패러데이 효율 65.4%, 24시간 연속 가동, 효율 저하율 1% 미만, 17번 반복 실험, 표준 편차 0.9%. 야마시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표준 편차 0.9%? 네. 또 침묵. 야마시타가 편집부에서 일하기 전에 연구원이었다는 걸 나카무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숫자가 어떤 의미인지 야마시타도 알 것이었습니다. 표준 편차 0.9%는 실험을 17번 반복해서 매번 거의 같은 결과가 나왔다는 뜻입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재현 가능한 기술입니다. 야마시타가 말했습니다. 켄지, 세계 다른 팀들 기록이 어떻게 됐더라? 나카무라가 노트를 넘겼습니다. 일본 국립연구팀이 수십 년 매달렸지만 해수 직접 전환 실증에는 끝내 실패했습니다. 독일 팀이 가장 근접했는데 최고 42%에서 3시간 만에 전극이 부식됐습니다. 미국 팀이 38%에 멈췄습니다. 야마시타가 중얼거렸습니다. 3시간 대 24시간. 네. 42% 대 65.4%. 네. 또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나카무라가 기다렸습니다.
야마시타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나도 간다. 내일 첫 비행기. 나카무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 관악산 능선 위로 4월의 하늘이 맑았습니다. 야마시타가 온다는 건 이 이야기가 단신이 아니라 커버 스토리가 될 수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20년 동안 나카무라가 야마시타에게 커버 스토리로 올린 기사가 몇 편인지 그걸 세면서 나카무라는 이번이 어쩌면 그 목록에서 가장 중요한 기사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6부 도쿄에서 날아온 남자 야마시타 료가 서울대 302동 앞에 도착한 건 다음날 오후였습니다. 나카무라보다 키가 작은 남자, 60대 초반, 검은 태안경, 항상 정장을 입고 다니는 사람. 그런데 서울에 올 때는 평상복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걸 보고 야마시타가 이 취재를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 알았습니다. 야마시타가 이런 외국 출장에 정장을 안 입는 경우는 공식 취재가 아닌 개인 검증을 하러 왔다는 뜻이었습니다. 둘은 함께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실험실 문 앞에서 야마시타가 멈춰 섰습니다. 지하야? 네. 세계를 흔들 기술이 지하에 있어? 나카무라가 웃었습니다. 그게 더 진짜 같지 않습니까? 야마시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실험실에 들어서자 박 교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야마시타는 인사를 짧게 끝내고 바로 플라스틱 통으로 걸어갔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진짜 바닷물이네.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원 앞바다입니다. 야마시타가 나카무라를 봤습니다. 인공 해수 아니라는 거 확인했어? 네. 채수일지, GPS 좌표, 국립해양조사원 확인서까지 봤습니다. 야마시타가 다시 통을 받습니다. 그는 박 교수에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여쭤볼게요. 일본에서 수십 년 매달렸다가 포기한 기술인데 어떻게 성공하셨습니까? 박 교수가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성공했습니다. 야마시타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박 교수가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세계 최고 팀들이 왜 실패했는지 아십니까? 그 팀들은 너무 좋은 조건에서 시작했습니다. 최고의 장비, 최고의 재료, 완벽한 환경. 그러니까 해수를 정제해서 쓰는 게 당연했어요. 불순물을 없애는 게 상식이었고요. 저희는 그 상식을 포기했습니다. 불순물을 없애는 걸 포기하고 불순물이 있어도 작동하는 걸 만들자고 했습니다. 야마시타가 오래 침묵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침묵이 어떤 종류인지 알았습니다. 설득되는 중인 침묵. 야마시타가 마침내 물었습니다. 스케일업은요? 실험실에서 잘 된 거 실제 규모로 키우면 항상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50배 스케일업 설계를 마쳤습니다. 창원 해양 플랜트 시험장에 파일럿 설비 설치가 진행 중입니다. 야마시타가 나카무라를 봤습니다. 나카무라도 이건 몰랐습니다. 3개월 내 가동 예정입니다. 야마시타가 다시 박 교수를 봤습니다. 50배 스케일업에서 효율이 얼마나 떨어집니까? 시뮬레이션 기준 6.4%입니다. 야마시타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편집장의 표정에서 무언가가 변하는 걸 봤습니다.
15년 동안 본 야마시타의 표정 중 가장 낯선 표정이었습니다. 당혹감이었습니다. 세상이 자기가 알던 것과 다르다는 걸 처음 깨닫는 사람의 표정. 야마시타가 낮게 말했습니다. 켄지, 예. 나 잠깐 밖에 좀 나갔다 올게. 나카무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시타가 실험실을 나갔습니다. 박 교수가 나카무라를 봤습니다. 나카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놀라신 겁니다. 우리 편집장이 저런 표정 짓는 거 처음 봤습니다. 7부 두 번째 반전 중동에서 온 남자.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야마시타와 나카무라는 서울대 근처 작은 식당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마시타는 취재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생각하는 중이라는 걸 나카무라는 알았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 나카무라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국가 코드 971 UAE였습니다. 나카무라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나카무라 상이십니까? 저는 하산 알 파루크라고 합니다. 두바이 에너지 애널리스트입니다. 혹시 지금 서울에 계십니까? 나카무라는 눈썹을 올렸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에너지 업계는 좁습니다. 나카무라 상이 서울대 연구팀을 취재하러 갔다는 소문이 빠르게 돌고 있어요. 나카무라가 야마시타를 봤습니다. 야마시타가 고개를 까딱했습니다. 어서 얘기해 보라는 신호. 무슨 일이십니까? 하산이 말했습니다. 저도 지금 서울에 있습니다. 내일 아침에 잠깐 만날 수 있겠습니까? 30분이면 됩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용건으로 오셨습니까? 하산이 잠깐 침묵했습니다. 같은 이유입니다. 서울대 논문을 보고 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카무라가 야마시타에게 말했습니다. 중동에서 왔습니다. 에너지 애널리스트라고 합니다. 야마시타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중동에서 UAE입니다. 야마시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중동 에너지 관계자가 한국 논문 하나 보고 서울까지 날아왔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야마시타가 오래 생각했습니다. 내일 만나봐. 다음 날 아침 하산 알파루크는 서울대 앞 카페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짧게 자른 검은 머리, 베이지색 슈트, 아랍계 얼굴이었지만 영어가 완벽했습니다. 나카무라와 악수를 하고 나서 하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저 아마 나카무라 상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일 겁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산이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저는 중동 에너지 펀드 소속입니다. 우리 펀드는 중동 LNG 수출에 투자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서울대 기술이 상용화되는 건 우리한테 나쁜 소식입니다. 나카무라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하산이 잠깐 웃었습니다. 웃음에 쓴맛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게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나카무라 상, 저 이 논문 보고 잠을 못 잤습니다. 우리 펀드 팀장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하산, 이건 아직 실험실 수준이야. 상용화까지 10년은 걸릴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근데 저는 그 말이 맞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이상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왜요? 하산이 나카무라를 똑바로 봤습니다.
1973년 5일 쇼크 때 아무도 에너지 구조가 바뀔 줄 몰랐습니다. 2009년 미국 셰일 혁명 때도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5년 만에 세계 에너지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셰일 혁명 초기 취재를 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산이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이 논문이 그것과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계 최고 저널에 게재됐습니다. 17번 반복 실험. 표준 편차 0.9%. 24시간 안정. 이건 실험실 데이터가 아닙니다. 상용화 트랙에 올라선 데이터입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그래서 오신 겁니까? 확인하러?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펀드가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카무라 상 같은 전문가가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했고요. 나카무라가 노트를 덮었습니다. 연구팀 직접 만나보시겠습니까? 하산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나카무라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8부- 중동 애널리스트의 질문. 박 교수는 하산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셋이 실험실에 모였습니다. 나카무라, 야마시타, 하산. 박 교수가 실험 과정을 설명하는 동안 하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보고 있었습니다. 설명이 끝나고 나서 하산이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이 기술의 원료가 바닷물이라면 바다가 있는 나라 어디서나 쓸 수 있다는 뜻입니까?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원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해수 성분은 전 세계 어디서나 거의 동일하니까요. 하산이 두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중동 국가들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습니까? 박 교수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만 해수를 써서 실험해 본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하산이 세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박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면 중동의 LNG 수출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박 교수가 잠깐 침묵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침묵이 불편한 종류가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생각하는 침묵이었습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그 질문에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에너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다만 한 가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이 기술이 특정 나라를 이기게 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온 적이 있어요. 이번 달 가스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고. 노인이 혼자 사시면서 난방을 줄이고 계신 거예요. 그게 출발점이었습니다. 중동을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그 고지서를 조금 가볍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산이 오랫동안 박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교수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 기술이 성공하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실험실에 와서 데이터를 보고 교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마음이 조금 흔들립니다. 나카무라가 노트에 그 말을 받아 적었습니다. 중동 에너지 펀드 애널리스트가 서울대 지하 실험실에서 마음이 흔들린 순간 이게 기사의 핵심이 될 것 같았습니다. 9부-40조의 의미.
실험실을 나온 세 사람은 캠퍼스 암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4월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하산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상, 한국이 매년 LNG에 얼마를 씁니까? 나카무라가 대답했습니다. 40조 원 안팎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요. 하산이 잠깐 계산하듯 생각했습니다. 일본은요? 더 많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2배 이상입니다. 하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카무라 상, 저는 에너지 업계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그동안 에너지를 사는 나라와 파는 나라 사이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파는 나라가 가격을 올리면 사는 나라는 울면서 냅니다. 2022년 러시아가 유럽에 가스를 끊었을 때 유럽이 얼마나 흔들렸는지 보셨잖아요. 그 선이 이번에 처음으로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는 나라가 직접 만들 수 있게 됐으니까요. 야마시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하산 씨는 그게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산이 웃었습니다. 사업적으로는 나쁜 일이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세상이 더 좋아지는 일인 것 같습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그 말을 기사에 써도 됩니까? 하산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익명으로 써주십시오. 아직 우리 펀드에서 공식 입장을 정한 게 아니니까요. 나카무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마시타가 먼 곳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켄지, 4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나카무라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40조 원. 하루로 나누면 1095억 원. 시간당 45억 원. 1분에 7,500만 원. 이 벤치에 우리 셋이 앉아서 1분 동안 얘기하는 동안 한국이 가스값으로 7,500만 원을 해외에 보냈습니다. 하산이 그 말을 듣고 조용해졌습니다. 야마시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돈이 지금 이 실험실에서 처음으로 멈출 가능성이 생긴 거야. 세 사람이 잠시 말없이 봄 햇살을 받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어딘가에서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카무라는 노트를 펼쳐 한 줄을 적었습니다. 40조 원짜리 쇠사슬이 서울 관악구 지하 1층에서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다. 10부 마이너스 세 번째 반전. 야마시타가 온 이유.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카무라는 혼자 다시 연구실로 올라갔습니다. 7년의 벽 앞에 혼자 서고 싶었습니다. 한정우 교수가 연구실에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들어서자 한 교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인데 50대처럼 보이는 남자. 눈가에 잔주름이 깊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한 교수님, 잠깐 얘기 나눠도 되겠습니까? 한 교수가 의자를 당겨줬습니다. 나카무라가 앉아서 물었습니다. 7년 동안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한 교수가 생각했습니다. 2020년이었습니다. 코로나요? 코로나도 있었지만 그게 아니라. 한 교수가 잠깐 멈췄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간 해였습니다. 입학식 날 아내가 혼자 갔어요. 제가 방호복 입고 실험실에 있었거든요. 나카무라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미안하셨겠습니다. 한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더 힘든 건 따로 있었어요. 그날 밤 집에 들어갔는데 아이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오늘 왜 못 왔어?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직 아무것도 안 된 연구를 하느라고
라고 말하기엔 너무 창피했고 그래서 그냥 아빠 중요한 일 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물었습니다. 아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 교수가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알았어. 다음엔 꼭 와 그러더라고요. 나카무라는 노트를 다시 펼쳐 그 말을 적었습니다. 알았어. 다음엔 꼭 와. 지금은요? 지금 아이가 5학년입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아빠 직업 발표를 했다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었어요. 뭐라고 발표했습니까? 한 교수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바닷물로 가스 만드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나카무라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울컥하는 게 있었습니다. 기자로 20년을 살면서 웬만한 것에 감정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었는데 한 교수가 말을 이었습니다. 입학식 때 제가 없었던 게 아이한테 미안했습니다. 근데 2026년 3월 15일 새벽 4시에 65.4가 모니터에 떴을 때 아이 생각이 제일 먼저 났어요. 중요한 일하고 있었다는 거 이제 말해줄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나카무라는 노트를 들고 일어났습니다. 한 교수님 고맙습니다. 연구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앞에서 야마시타가 오고 있었습니다. 야마시타는 이쪽을 보지 못하고 창밖을 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가까이 가다가 멈췄습니다. 야마시타의 볼에 뭔가 번들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나카무라는 아무 말 하지 않고 조용히 발을 뒤로 뺐습니다. 야마시타가 온다는 걸 20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계단 쪽으로 물러나 잠시 거기 서 있었습니다. 15년 동안 흥분하는 법이 없던 편집장이 서울대 복도에서 혼자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장면을 기사에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신 그것을 가슴에 넣어뒀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한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으니까. 11-1983년의 기억. 서울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나카무라는 기사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아래로 서해 바다가 지나갔습니다. 반짝이는 바다. 저 바다에서 가스가 나올 수 있다. 나카무라는 1983년을 떠올렸습니다. 그 해에 나카무라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어린 나카무라가 TV에서 뉴스를 봤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사업에 들어간다는 뉴스. 당시 일본 어른들이 뭐라고 했는지 나카무라는 기억합니다. 한국이 반도체를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게 당시 일본의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는 한국입니다. 나카무라는 노트를 폈습니다. 그리고 기사 첫 문장을 썼습니다. 1983년에 우리는 틀렸다. 잠깐 생각하다가 그 문장 아래에 이어 썼습니다. 2026년에 또 틀리지 않기 위해 나는 서울에 갔다. 야마시타가 옆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못 써? 나카무라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야마시타가 읽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시작해. 12-, 그 불꽃의 색. 나카무라는 서울에서 마지막으로 한 장면을 봤습니다. 박 교수가 실험 장치 위 유리관 끝에 라이터를 가져다 댄 순간 파란 불꽃이 톡 하고 올라왔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불꽃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파란색. 우리 집 주방 가스레인지를 켤 때
올라오는 바로 그 불꽃. 창원 앞바다에서 직접 퍼온 짠 바닷물에서 그 불꽃이 나왔습니다. 나카무라는 그 순간 어린 시절 어머니가 가스레인지를 켜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딸깍 파란 불꽃. 그 불꽃이 어디서 왔는지 어린 나카무라는 몰랐습니다. 먼 나라의 사막에서 거대한 배에 실려 수천 킬로미터를 건너온 것인지 그냥 가스레인지에서 나오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불꽃이 바로 옆 바다에서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나카무라는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도쿄까지 2시간. 그는 그 2시간 동안 20년 만에 처음으로 취재 노트 없이 잠들었습니다. 뭔가 마음이 놓인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가야 한다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는 기술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사람 이야기라는 것. 포스트잇에 바다가 답이다라고 쓰고 다시 실험실로 들어간 박 교수 이야기. 입학식에 못 간 아빠가 5년 뒤 중요한 일하고 있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된 이야기. 연구비 2번 탈락하고도 내일도 실험실 나와요? 라고 전화한 한 교수 이야기. 새벽 4시 20분 7명, 충혈된 눈, 파란 불꽃. 이것들이 진짜 이야기였습니다. 13부 마이너스 호르무즈가 막히면 벌어지는 일. 잠깐 현실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지도를 상상해 보세요. 페르시아만 입구, 너비 54km짜리 좁은 바닷길,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LNG 교역량의 약 20%가 이 해협을 통과합니다. 한국이 수입하는 LNG의 약 25%를 공급하는 카타르. 그 가스가 반드시 이 해협을 지나야 합니다. 2026년 봄, 호르무즈 해협 긴장이 높아졌습니다. 그 한 주 동안 LNG 현물 가격이 급등했고 한국 정부는 비상수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비상에너지 예비율은 8%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독일은 산업용 가스 배급제를 검토했습니다. 폴란드의 한 병원이 난방가스 부족으로 중환자실 온도를 낮췄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게 에너지 종속의 현실입니다. 뉴스 한 줄에 서울 아파트 가스 계량기가 진동하는 구조, 중동 소식에 일본 공장들이 긴장하는 구조, 그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첫 번째 가능성이 2026년 3월 서울대 지하 1층에서 나왔습니다. 완성된 해답이 아닙니다. 아직 상용화까지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불가능하다는 말이 정답이었던 그 방향에 처음으로 가능성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연 건 수천억짜리 예산도 아니고 수만 명의 인력도 아니었습니다. 5명이 7명이 되기까지 7년을 버틴 사람들이었습니다. 14부 마이너스 나카무라의 기사. 도쿄로 돌아온 나카무라는 사흘 동안 기사를 썼습니다. 야마시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고 분량이 넘어도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가 기사를 넘겼을 때 야마시타가 읽는데 1시간이 걸렸습니다. 읽고 나서 야마시타가 말했습니다. 사진 있어? 나카무라가 서울대 302동 지하 1층 실험실 사진들을 넘겼습니다. 플라스틱 통, 형광등 불빛, 7년의 벽, 새벽 4시 20분의 단체 사진. 야마시타가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마지막 사진 앞에서 멈췄습니다. 새벽 4시 20분.
7명. 충혈된 눈. 65.4. 야마시타가 말했습니다. 이걸로 커버해. 나카무라의 기사 제목은 이랬습니다. 새벽 4시 20분 서울 지하에서 세계가 바뀌기 시작했다. 부제는 이랬습니다. 창원 바닷물 한 통이 흔든 40조 원의 구조. 기사는 일본에서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에너지 전문 매체의 기사가 이렇게 많이 공유된 건 나카무라가 기억하는 한 처음이었습니다. 일본 독자들의 댓글 중에 나카무라가 오래 기억하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읽을 때마다 왜 이렇게 눈물이 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술 기사를 읽고 온 건 처음입니다. 나카무라는 그 댓글을 보고 야마시타가 서울대 복도에서 눈물을 닦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기술 이야기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15부 마이너스 하산의 선택. 나카무라의 기사가 나오고 2주 후 하산 알파르크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짧은 메일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기사 잘 읽었습니다. 저는 돌아와서 펀드 팀장에게 보고했습니다. 팀장은 역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아직 실험실 단계야. 상용화까지 오래 걸려.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팀장이 물었습니다. 왜? 저는 나카무라 상 기사를 출력해서 건넸습니다. 팀장이 읽고 나서 한참 있다가 물었습니다. 서울대 연구팀이랑 어떻게 연락할 수 있어? 저는 그 말이 대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중동 에너지 펀드가 한국기술팀과 연결되는 날이 오면 그게 진짜 세상이 바뀌는 순간일 겁니다. 그날이 오면 나카무라 상한테 먼저 알리겠습니다. 하산. 나카무라는 그 메일을 읽고 야마시타에게 전달했습니다. 야마시타가 읽고 나서 말했습니다. 켄지. 예. 이게 후속 기사야. 나카무라가 웃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16부 마이너스 6만 km 배관과 바람 이야기. 이 기술이 왜 특별한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전국에 깔린 도시가스 배관 6만 킬로미터, 지구 한 바퀴 반. 이 배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과 호주에서 온 가스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수소 에너지로 전환하려면 수소 전용 배관을 새로 깔아야 합니다. 수조 원이 들고 수십 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해수 메탄화 기술이 만드는 건 메탄입니다. 도시가스의 주성분. 이미 깔려있는 6만 킬로미터 배관에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새 인프라가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얹으면 그림이 완성됩니다. 해상풍력. 한국 정부의 2030년 해상풍력 목표는 10.5기가와트, 2035년은 25기가와트, 서해, 남해, 동해에 거대한 풍력 발전기들이 세워집니다. 그 전기로 옆 바다에서 메탄을 만들면 바람 전기 바닷물에서 메탄 6만 km 배관 우리 집 가스레인지. 이 흐름이 한 줄로 완성됩니다. 파이프는 우리 땅에 있고 그 안에 가스도 우리 바다에서 온. 그게 아직은 꿈이지만 그 꿈이 처음으로 가능해진 게 2026년 3월의 일입니다. 17부 마이너스 자원 없는 나라의 진짜 자원. 나카무라는 서울에서 돌아와 한 가지를 계속 생각했습니다. 일본과 한국, 둘 다 자원 없는 나라, 에너지를 거의 전량 수입하는 나라.
그 공통점이 두 나라를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나카무라는 취재를 통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 1층에서 그 현실을 바꾸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천억짜리 예산 없이, 수만 명의 인력 없이, 포스트잇 하나, 바다가 답이다. 네 글자. 그게 7년을 버틴 사람들의 이정표였습니다. 나카무라는 도쿄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메모장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이게 기사 마지막 문장이 됐습니다. 자원이 없다고 했다. 하지만 우리 주변은 온통 바다였다. 그 바다가 자원이 아니었던 건 아무도 그렇게 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2026년 누군가 처음으로 그렇게 봤다. 18부 마이너스 그 후의 이야기들. 서울 취재에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나카무라는 몇 가지 후속 소식을 들었습니다. 창원 해양 플랜트 시험장, 파일럿 설비 설치가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50배 스케일업, 3개월 내 가동, 그리고 하산액에서 또 메일이 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더 긴 메일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상, 저희 펀드에서 공식적으로 서울대 연구팀과 접촉을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인 투자 논의가 아니라 기술 현황 파악 단계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우리 펀드 내부에서 논쟁이 생겼습니다. 한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술에 투자하면 우리 LNG 사업이 망한다. 절대 안 된다. 다른 쪽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이 기술은 누군가 상용화한다. 그 타이밍에 우리가 없으면 우리가 망하는 거다. 어느 쪽이 맞을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논쟁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뭔가 바뀌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합니다. 나카무라 상 생각은 어떻습니까? 나카무라는 그 메일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하산 씨, 1983년에 일본 에너지 업계도 비슷한 논쟁을 했을 겁니다. 한국이 반도체 한다는 뉴스를 보고 당시 투자한 사람들과 투자 안 한 사람들의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는 알고 계시죠? 좋은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나카무라 19부 마이너스 야마시타의 고백. 서울 취재 한 달 뒤 나카무라와 야마시타는 늘 가던 이자카야에 앉아 있었습니다. 야마시타가 맥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켄지, 한 가지 고백할게. 나카무라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울대 복도에서 나 울었던 거 봤지? 나카무라가 잠깐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봤습니다. 야마시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창피하게.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아니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뭔지 알았습니다. 야마시타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켄지, 내가 왜 울었는지 알아? 말씀해 주십시오. 야마시타가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공장하셨어. 작은 금속 가공 공장. 2011년 후쿠시마 이후에 에너지비가 2배로 뛰었을 때 아버지 공장 원가가 감당이 안 됐어. 결국 2013년에 문 닫았어. 나카무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야마시타가 계속 말했습니다. 에너지 기사 계속 쓰면서 이게 숫자 문제라고만 생각했어. 정책 문제, 시장 문제. 근데 서울대 지하 실험실에서 그 연구팀 사람들 얼굴을 보고 그 포스트잇을 보고 아버지 공장 생각이 나더라고. 이 기술이 조금만 일찍 나왔다면. 그런 생각.
나카무라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커버로 올리셨군요. 야마시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술 기사가 아니야. 사람 기사야. 에너지 때문에 힘들었던 모든 사람들 이야기야. 그리고 그걸 바꾸려고 7년을 버틴 사람들 이야기고. 나카무라는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야마시타도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불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20부 마이너스 클로징. 창원 앞바다. 양동이 하나. 바닷물 한 통.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한 통이 건드리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매년 40조 원. 50년의 벽. 1983년 도쿄의 기억. 6만 km 배관. 중동 에너지 펀드의 논쟁. 야마시타 아버지의 공장. 한 교수 아이의 아빠. 이 모든 것들이 서울 관악구 지하 1층에서 이어져 있었습니다. 물론 다 끝난 게 아닙니다. 상용화까지 갈 길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향이 처음으로 생겼습니다. 50년 동안 해수는 못 쓴다가 정답이었던 곳에 처음으로 다른 정답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정답을 찾아낸 건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다가 답이다. 그 네 글자를 믿고 7년을 버틴 사람들. 새벽 4시 20분에 말없이 서서 파란 불꽃을 바라본 사람들. 그게 대한민국의 진짜 자원이었습니다. 나카무라 켄지는 서울에서 돌아온 뒤 한 가지 버릇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가스레인지를 켤 때마다 그 파란 불꽃을 잠깐 바라보는 것. 딸깍. 파란 불꽃. 언젠가 이 불꽃이 창원 앞바다에서 온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날이 생각보다 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나카무라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게 현실이 되는 날 그는 야마시타에게 전화할 겁니다. 편집장님, 후속 기사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최종 클로징.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창원 앞바다의 바닷물 한 통이 40조 원짜리 구조를 처음으로 흔든 이야기. 7년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알리려 한 일본인 기자의 사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